저의 작품은 무어라는 한 단어로 무어라는 한 단어로 주제나 소재 표현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의 기본 요소 하면은 수소, 산소, 탄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만물을 이루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본이 되는 물질의 기본이 되는 원소들을 모아서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고 또 그러한 원소들이 결합되어서 화학적으로나 이런 식으로 결합이 돼서 물질을 이루어내는 것을 활용하는 그런 원리들을 활용을 해서 또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이 의식 세계를 이루는 기본 요소들이 있을까? 저는 그런 기본 요소가 있다고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요소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한 200여 가지를 추출해서 이미지화 시키고요. 그것들을 모아놓은 그 표를 의식 주기율표 또는 모어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 주기율표 속에 모어들을 단어처럼 활용해서 단어로 활용해서 시를 쓴다. 말하자면 그림 그 모어들을 시적으로 배열을 해서 모어시라고 하는 시를 창작을 했습니다. 그림으로 된 시죠. 그림으로 된 단어들로 이루어진 시. 그래서 이 시를 시이기 때문에 문학 장르 안에 넣어서 문학지에 발표를 해왔습니다. 또 동시에 이 작품들은 자연스럽게 이 하나의 또 회화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갤러리나 미술관에서 동시에 전시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가지고 미술 작품으로도 발표를 하고 문학 작품으로도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술과 문학이 연결되는 그런 고리, 융합의 역할을 해온 거죠. 그래서 문학 쪽에서 보면은 이 무어가 이미지적 언어가 되고, 또 미술 쪽에서 보면은 언어적 이미지가 되는 거죠. 무어가 이렇게 하나의 그 언어로서의 역할, 또 하나는 이미지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작품들로 이루어진 저의 창작품을 하나씩 보면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모어라고 하면은 한자로는 그 어미무의 말씀어자, 그렇게 해서 모어, 그러니까 언어의 어머니다, 언어의 본질적인 요소다. 그리고 영어로는 mother of language, 이런 식으로 어떤 언어의 시원, 언어의 본질적인 요소,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 설정을 했고, 이 작품을 예로 들면은 이 작품에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그 모어에 해당됩니다. 이런 부분들이요. 이 모어를 자세히 그려놓은 게 이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림이 이렇게.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자궁 속 같은 또는 모성적인 이제 그런 면이 들어있는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러한 그 하나의 그림이 여기에 와서는 하나의 단어 역할을 해서 지금 보면은 시의 단어식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그 시적 배열이죠. 여긴 5개의 무어가 있고, 여기는 3개, 여기는 이제 또 이런 식으로 6개 배열이 있고, 이래서 하나의 그 시에 한 단락처럼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죠. 이래서 이 작품은 여기에서 하나 미술 작품으로 발표되기도 하지만은 그대로 또 무엇이라는 명칭으로 문학지에 발표를 하는 거죠. 또 여기 이 위를 보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이게 마음의 우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원 안에서 이 배열되어 있죠. 쭉 그 나름대로 크고 작게 말하자면 이 은하계의 그런 성운들처럼 또는 은하계의 별들처럼 성단처럼 그 무어들이 그 하나의 그 이 덩어리들을 이루면서 우리가 그 은하계 속을 보면은 그 안에 이 성운이라든가 성단이라든가 별들 이러한 것들이 모여서 되듯이 저는 마음의 우주를 그렇게 표현을 해본 겁니다.
이러한 작품도 그런 연장선상이고요. 여기도 또 똑같은 그런 마음의 우주. 그래서 실제로도 이 은하계의 이 우주라고 하는 세계에도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역시 에너지, 또 파동, 이제 또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적인 그 주파수, 파동들의 이합 집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 역시 이 의식도 그러한 면에서 접근에 들어가면은 에너지의 이합 집산이고, 또 에너지들의 움직임이고, 또 파동 또는 주파수들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 가장 근본을 이루는 요소들은 은하계나 우리 의식세계 또는 마음의 우주도 같은 것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의식 형태 또는 정보의 형태 또는 이미지 또는 물질, 우리가 보는 그런 형태로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마음 안의 우주를 그리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는 소위 그 물리적인 그 우주와 맞닿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로서 그 생각나는 그 단어들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유사성으로 보면은 그 이집트의 그 상형 문자들이 보면은 소위 말하는 기호화된 어떤 유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기호화된 것들이 이 하나의 그 문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또 한자의 경우도 그러한 그 상형 문자 그 처음에는 상당히 실제 그 모습에서 가깝게 돼서 점점 추상적인 단계로 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저의 그 무어들의 경우도 보면은 그러한 그 실제 모습의 맥락에 닿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상징화된 것들도 있고,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 같은 경우는 저의 그 시골 집에 대한 이미지가 저는 있는데요. 시골집 옛날에 그 초가지붕으로 됐던 그러한 집들의 이미지, 이 지붕에, 그리고 이 끌어안고 있는 여기에서 이런 가슴의 요소는 이 우유 또는 젖가슴, 이제 이러한 이미지들은 그 땅 이런 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뭔가 길러내고 또 어떤 양식을 주는 그런 이미지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둥그런 모습은, 여인의 둥그런 모습은 그 어머니의 모습. 그래서 그 어머니의 이미지와 대지의 그런 그 낳고 기르는 그러한 생성의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지배의 이미지, 이러한 것들이 결합이 돼서 따뜻한 그런 자궁속 같은, 또는 고향의 시골집 같은, 또는 둥지, 또는 우주의 이제 이런 이미지들로 이제 저에게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들을 보면은 이 그림을 좀 크게 확대한 그림이 있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들이 이제 보면은 이 아래에 이 흑백 그림이 이제 먼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런 칼라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이전 단계에는 연필로 그린 그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그린 그림이 또 이렇게 유화 흑백으로 또 칼라로 이렇게 점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아버지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그 어떤 신이라든가 그런 이미지로도 볼 수 있겠죠. 뭔가를 감싸주는 그러한 이미지이고, 그 안에 또 마찬가지로 태양을 품고 있는 또 이 모습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안을 확대해 보면은 또 마찬가지겠죠. 또 감싸고 있는 안에 또 있고 이런 식의.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전체가 하나의 이 태양, 만물을 기르고 또 만물의 생명의 원천이 되고
에너지를 주는 그러한 그 생명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태양의 이미지, 예, 그런 것으로도 볼 수 있고, 예, 그러한 것들이 구체화된 그 우리의 그 어머니, 아버지, 이제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신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에너지의 소용돌이, 에너지의 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런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제 고향의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저희는 진계명경 평야라고도 불리는데 이 드넓은 그런 논 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향의 벌판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보면은 이 태양과 그 다음에 이 밥 그리고 이런 가슴, 그 다음에 논, 이 공통점이 이 생명들을 낳고 기른다는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생산, 풍요 이러한 면을 상징하고 있고, 이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가장 먼저 지은 밥을 그 햇살이라고 하는데, 이 쌀을, 그 말은 바로 이 태양의 해의 살이라는 의미로 해서 햇살이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해의 살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원리적으로 보면은 또 그 말이 맞는 것이고, 그래서 이 그림은 저의 고향의 이미지이면서 풍요, 이러한 그 이미지로 돼 있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보면은 그 전체적으로 그 이런 모어들이 많이 이렇게 있는데 몸에 하나까지도 이렇게 스며들고,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포즈 이런 걸로 해서 저는 이 자궁 속에, 말하자면 그 양수 속에 잠겨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어미의 태아 상태의 저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그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포근이 잠들어 있는, 아직은 양수 속에서 그런 아늑한 그런 속에서 부드러운 꿈을 꾸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형상화 시켜봤습니다. 사람은 결국 나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자궁 속에 그런 가능성의 세계, 포근한 그런 생명감의 세계에서 점점 멀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노년기로 오고, 결국에는 흩어져서 그런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런 반작용으로 그런 원초적인 세계, 본원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의 그런 본원적인 마음이 아닐까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저도 또 그런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어떤 이러한 시절은 꼭 그 자궁 속이라는 말이 아니더라도 그 어린 시절에 그런 한없이 그 꿈 많고 또 걱정 없이 뛰어놀던, 또는 그 어머니 아버지라는 그때는 저에게는 하늘로 보였던 분들이 저를 감싸고 있고, 그런 시절에 대한 그 향수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우주가 생성되는 그건 은하계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마음의 우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우주가 생성되는 단계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단조로운 어떤 공이라고 할까, 이러한 세계로부터 점점점 그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여기 작은 이런 문양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에,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나기 전에 모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 비해서 이 그림에서는 모어들이 좀 더 구체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을 지나면은 아주 구체적인 그러한 모어들이 제 나름대로 온전한 형상들을 가지고 이 마음의 우주를 이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이러한 그 우주의 형상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형태를 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연장선상으로
이 그림 역시도 같은 맥락 속에 있는데요. 이 그림은 아직 그 모어들이 지금 태동 단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 구체적인 형상들이 없습니다. 아직. 그러다가 점점 이 안에 보면은 형상들이, 모어의 형상들이 드러나고 마음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요소들이. 그러한 형상들이 드러나고 여기를 지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또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서 더 구체적으로. 그래 이 모습은 현재의 저의 그 마음을 이루고 있는 그 이미지들 또는 마음 의식의 상태가 이미지화된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어들도 이제 어떤 우리가 태초의 모습에서 태초의 그런 의식 세계에서 그런 본질적인 원형적인 그런 의식 세계 속에서 형상화시킨 모어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추출해낸 또는 발굴하고 형상화시킨 모어들을 보면은 소위 그 인류 문명의 발달 단계와 연관지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인류의 그 본연의 시대, 본영의 시대, 원시의 시대, 그런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농경 문화를 거쳐서 산업화, 그리고 디지털 시대를 거쳐서 지금 현재는 소위 그 인공지능이 이주가 되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데, 이 지금 뒤에 보이는 작품들 중에는 그러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롭게 형상화된 모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그림의 경우는 이 농경문화권의 강강수월래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대지들인데, 이 가슴들로 이루어진 대지인데, 그 우리의 창세기 신화로 마고 신화라는 신화가 있는데, 이 마고 신화에서는 사람들이 지우를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풍족하게 이 젖 우유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생명들을 그 잡아먹을 일도 없고, 그래서 살생을 하지 않고도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 시절에 그 우리의 그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어떤 그 희망하는 모습일 수도 있고, 돌아가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형상화시켜낸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은 인간의 어떤 신화의 시대의 모습, 인간이 그리워하는 본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의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이 누드들은 보면은 그 태고 또는 농경문화권 또는 인간의 어떤 본연의 시대의 그 누드들이 그려지는데요. 물론 그때는 이제 또 옷을 입었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 문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모습들을 그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누드로 그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지 속의 이 가슴하고 연결되는 이미지는 역시 이제 이 가슴이 어떤 생산 또는 낳고 기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러한 이미지가 그 벌판의 이미지하고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벌판도 생명들,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벼라든가 이런 걸 길러내는데, 그러한 맥락으로 이제 이 가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한민족의 창세기 신화인 마고 신화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이 지우, 땅에서 나는 우유를 먹고 살고 젖을 먹고 살았다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대지는 곧 이런 그 젖가슴으로 또 상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보면은 이 얼굴이 붉은 분위기 속에서 이 얼굴이 깨져 있고, 위에서는 이 미사일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 미사일들은 북한의 핵을 연상시킬 수도 있고, 또 이 아래에 깨진 얼굴들은 분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면의 분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나라와 연결시키면은 남북한 우리 한민족의 현실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놓여 있는 상황을 이 얼굴을 통해서 이미지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크게 이 네 조각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가운데에는 이 시신이 누워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장례식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각자의 내세관들이 틀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이분 같은 경우 십자가를 걸고 기도를 하는데 이분의 내세관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천당이라든가 지옥 이러한 이미지들을 떠올리게 되고 그래서 천국으로 가는 모습 내세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만물은 소위 이 에너지 기의 이합 집산이다 그렇게 보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 인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였던 그러한 에너지 기운들이 다시 또 흩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분은 보다시피 스님인데 스님은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공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생사라고 하는 것은 그걸 구분 짓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 사실 죽음으로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 그러한 커다란 큰 차원에서 보면은 본질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고 그 하나의 그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전에는 없던 이제 새로운 내사관이 등장하는데 그러면은 소위 그 지금 현재의 인공지능 시대에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이 인공지능의 이 내세관은 어떨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세계에서는 이 0과 1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정보들, 이 소위 비트, 이러한 조각들의 조합이 이 세계를 이룬다고 보는데 그러한 세계 속에서 이 로봇은, 인공지능은 이 내세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물음을 던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0과 1이 이루는 가상 세계,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형상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죽음, 하나의 장례식 속에서도 자신의 어떤 그 신념이라든가 또는 그 내세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는 그리고 이러한 여러 내세관들이 지금 현재에도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